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김병민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윤석열 캠프의 대변인으로 합류했죠. 캠프의 입을 자처하면서 8월 입당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있는데요. 현직 의원들, 당협위원장들도 윤 캠프에 합류하고 의원 40명이 입당 촉구하는 성명서 내기도 하고 이렇게 친윤 그룹이 등장하면서 김종인 맞구설도 나오고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병민 윤석열 캠프 대변인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그 캠프 대변인 어떻게 맡게 되신 겁니까? 윤 전 총장이 좀 해달라 이렇게 연락을 한 겁니까? 예, 얼마 전에 한 번의 만남이 있었고요. 예. 우리가 지난 일요일 오후에 국민 캠프라고 캠프의 명칭을 새롭게 하고 여러 정치인들이 참여하게 되는 본격적인 정치 출발, 사실상 재출발의 선언이라고 할 정도의 그런 모임들을 가졌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 본격적인 정치 행보들을 이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예. 그동안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아래서 전국 각지의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데 주력했지만 이제는 대통령 선거의 시계가 조금 더 빨라지고 있는 만큼 여러 뜻을 함께하는 정치인들과 함께 캠프를 꾸리고 캠프 중심의 정치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참여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김병민 대변인께서는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비대위원 하셨기 때문에 예. 언론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만 사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교감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사실이죠? 예. 이런 내용들에 대한 교감들은 아니고요. 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님은 제가 비상대책위원으로 있을 때도 한 1년 정도 같이 정치를 오래 했고 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퇴임하고 난 뒤에도 비상대책위원들이라든지 여러 정치인들이 수시로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 예.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늘 수시로 주고받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윤석열 총장으로부터 캠프 합류에 대한 요청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리를 옮기는 것은 정치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도리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이야기 정도로 나눈 정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 전 총장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지 않습니까? 또 그 이후에 이 비대위 소속됐던 분들이 이제 여러 명 캠프에 합류를 했고요. 그러면 지금 혹시 그 김 전 위원장이 이제 국민의힘과 윤 전 총장 캠프를 잇는 일종의 가교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실제로 바깥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열심히 대통령 후보로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제 국민의힘과도 같이 협력해서 입당이든 어떤 결정이든 간에 손을 잡고 다 같이 정권 교체 길에 나서야 되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 중간에 가교 역할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정치 주요 원로로서 특히 지난 4.7 보궐선거를 정말 어려웠던 국면에도 야권 전체의 승리를 이끌어냈던 사실 대한민국의 자타를 공인하는 킹메이커 아니겠습니까? 그런 김종인 위원장의 도움도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 있다면 어디든지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 말씀하신 거는 김종인 전 위원장의 생각이 전해진 겁니까? 무슨 말씀?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예. 옆에 있는 사람들도 네. 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말을 듣고도 과연 위원장이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일까라고 네. 서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의 뜻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예. 같이 얘기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고요. 예. 아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많은 정치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싶고 이번 주간에는 휴가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강원도 모처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휴가도 다 지나고 나서 정치 환경의 변화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흐름들을 보면서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혹시 이런 윤 전 총장 요즘에 그 정치 행보 관련해서 평가는 전해드리신 바는 없습니까? 네, 따로 전해드릴 말은 없습니다. 예, 그래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얼마 전에 그 치맥 회동도 했지 않습니까? 예. 유준석 대표와 대동소이다 이런 표현을 이제 이 대표는 얘기를 했는데, 자,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이 대동 말고 소위 쪽에 좀 무게를 두는 것 같기도 하고요. 대동이라는 거는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두가 함께 힘을 합치고 협력하는 압도적인 정권 교체 네. 이거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제일 거고요. 네. 소위라는 건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공언했던 8월 말 버스에 무조건적으로 탑승해라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 반면 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빠르게 입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지금 바깥에 있지만 유력한 대권 주자로서 많은 지지율이 모여 있는 이유는 이쪽 저쪽에 기대지 않고 권력과 맞서 싸운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 속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려는 국민의 여망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들이 선행되고 난 다음 국민의힘과도 협력하는 부분들이 순서상으로 맞을 수 있는데 우리 국민 캠프에 굉장히 눈에 띄는 상징적 인물 중에 하나가 국민의 당에 몸을 담았고 또 광주 호남 지역을 지역구로 뒀던 김경진 전 의원의 참여거든요. 예. 이런 인사들의 참여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 뒤에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있는 만큼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에서도 충분히 긍정적인 그런 속도를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윤 전 총장이 가시는 곳마다 이제 기자들한테 항상 받는 질문이 이거 아닙니까? 입당 네. 언제 하시냐? 예, 이건데. 네. 예.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시간표가 8월 말 9월 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대한민국 정치 시계를 보면 우리가 7월 달 초 정도였던가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흥행이 안 돼서 큰일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저도 시사평론가로 여러 방송 매체에 나가서 6월 말 7월 이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예. 지금 민주당의 경선 국면을 보면 상당히 흥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불과 2주, 3주, 일주일 간격에도 대한민국 정치 환경은 많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입당을 할 거냐 말 거냐 언제 할 거냐라는 얘기를 두고 시간을 허비하기에는 야권 전체의 정권 교체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내부에 있는 여러 주자들이 각종 정책을 바탕으로 국민께 더 좋은 미래를 제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바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협력해서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쭉 주력하고 있는 다음 그 이후에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시간들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 대변인님. 근데 지금 윤 전 총장이 또 새롭게 또 기자들 질문을 받는 거 하나가 예. 얼마 전에 그 이제 부인 김건희 씨의 그 이전에 과거 관련해서 예.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 이제 아예 그 지금 이른바 양모 전 검사 지금 예. 변호사시죠? 그분의 모친 90대 모친과 나는 인터뷰를 가지고 거의 사실화시키는 그런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전혀 사실관계가 아닌 내용에 대해서 네. 어제 강력하게 국민의힘 국민 캠프 차원에서 예. 문제를 제기했고 예. 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추후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들까지 나눴습니다. 얼마 전에 한 공영방송에서도 관련된 부인에 관련된 취재 차원에서 이 보도 지침을 위반하는 내용뿐 아니라 취재윤리를 위반하는 내용뿐 아니라 위법적인 사항들까지 발견된 바 있지 않습니까? 예. 정치 상황에서 후보에 관한 검증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지만 이 과정에서 분명하게 지켜야 되는 취재윤리에 대한 기본이라는 게 있고 예. 또 법의 테두리를 지켜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시킬 수 있는 일들도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그 변호사 같은 경우들도 전혀 사실무근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예. 대통령 후보 검증과 이를 지키기 위한 이 어느 정도까지의 선을 지켜야 될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숙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사실무근이기도 하고 말씀하신 그 취재윤리 네. 말씀하신 거는 네. 신분을 속이고 지금 90대 그 예. 양모 변호사의 모친한테 접근했다.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제 윤 전 총장 캠프에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뭐 치맥회동에서도 하시는 김병민 대변인 향해서 이준석 당대표가 이 사람 네. 징계할 수 있다. 얘기한 네. 거는 아무래도 이제 아까 뭐 그 같은 맥락에서 예. 윤 전 총장 빨리 그 경선버스 탑승하라 이런 압박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제가 이준석 대표와 같이 정치 참여에서 알고 지낸 지 한 10년 가까운 세월이 됐습니다. 예.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같이 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기도 했고요. 예. 워낙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그 입당을 신속하게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예. 저 뒤에 있는 김성민 위원장 사실상 볼모로 잡혀 있는 것 아니냐 예. 이렇게
우스갯소리에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또 다만 당 대표로서 당의 지도부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측면들도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같이 손잡고 대통령 선거 승리로 가는 좋은 길에 방향들을 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 전 총장 후원금 모은 첫날에 바로 한도를 넘어서 버렸네요, 보니까요. 예, 이게 저희 캠프 차원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었는데요. 예. 사실 처음에 이 후원금 계좌를 열고 어느 정도 속도의 이 모금이 될까 생각을 했는데 만 하루 저녁 8시가 좀 넘는 시점에 25억이 조금 넘는 한도액이 모두 찼습니다. 예. 90%가 넘는 시민들, 2만 명이 넘는 시민들께서 10만 원 이하의 소액 후원금을 보내주셨고요. 예. 우리가 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대통령 후보에 관한 그 시민의 마음들이 결집되는 속도를 후원금 모금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예.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하루도 되지 않아서 보내주는 후원금의 정성들을 지켜보면서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라는 그 열망의 뜻으로 저희는 해석하고 열심히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 여배우까지도 그 후원금 냈다고 했는데. 예. 저희가 내부적으로 들어보니까 예. 예. 이름 들이면 알만한 분들도 상당히 후원을 하셨더라고요. 실제로 네. 맞습니까? 그분이 후원한 게? 그분의 후원 여부는 알지 못했는데 예. 제가 이곳저곳에서 들어보니 나도 후원했다라고 예. 하는 유명인들이 상당수 있어서 나중에 또 그런 부분들도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 전 총장이 지금 드루킹 특검 연장론 던졌습니다. 예. 이거 왜 이런 주장을 좀 펴시는 건지 지금 사실은 당 내에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홍준표 좀 의원 비롯해서요. 뭐 네. 자가당 차관이냐 이런 또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어떻게 이 주장을 지금 던지고 나서 좀 이래저래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예. 국민의 목소리에 맞추어서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유는 지금이 대통령 선거 기간이고 정확하게 5년 정도 전, 4, 5년 정도 전인 지난 대통령 선거 국면을 두고 국민의 민심, 여론을 왜곡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 발생됐던 것이 대법의 최종 확정 판결이 된 것이고 이게 개인의 사적 판단이 아니라 결국 대통령 후보와 아주 가까이 있었던 김경수 지사의 공모관계가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럼 이를 통해서 과연 김경수 지사의 일로 끝나게 된 것인가? 허익범 특검의 각종 인터뷰를 지켜보게 된다면 그 당시 어려운 시기에서 특검을 하면서 밝힐 수 있었던 내용들을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데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됐던 혹시 모를 정치권의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허익범 특검의 기한 연장을 통해서 밝힐 수 있는 의지들이 있을 때만이 지금 있게 되는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같은 범죄가 재발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예. 여기에서 정치권의 목소리가 함께 덧붙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통합 지금 협상이 사실상 무산된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무산보다는 아마 당 대표 간 만나서 내용을 정리하자고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이 합당 이슈가 잘 안 되면 이게 뭐 좀 대선 판도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아마 내부적으로 그 많은 갈등들이 조금 조정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사실 4.7 보궐선거에서 안철수 후보, 당시 후보와 또 오세훈 후보가 손을 맞잡고서는 같이 서울시장 선거를 즐겁게 이끌었던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할 때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 야권 전체의 승리를 견인하는지는 충분히 답이 나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앞서 뭐 대동소이라는 표현을 또 이준석 대표가 쓰기도 했는데 양당 간의 합당에도 저는 대동소이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지금 국민의 당과 국민의 힘과의 통합이 조금 지지부진하고 있지만 아주 만약 밖에 있는 윤석열 후보도 결국 대통령 선거를 가는 길에 야권 전체의 통합 그리고 함께 협력하는 선거를 얘기하고 있으니 또 새로운 국면의 기회들은 언제든지 열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아까 법적 조치 강력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네. 동거설 제기한 거기 뭐 고소할 계획입니까? 저희 팀 내에서 이 네거티브 법률 대응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쭉 확인하고 있고 사실관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이 있다면 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병민 윤석열 캠프 측 대변인이었습니다.